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영상이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는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영상으로만, 그지만 알차게 내용을 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2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인데, 먼저 사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회화 갑니다. 사회화. 사회화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회화라는 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건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니까 그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요. 이 사회화의 기능, 사회화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언어,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고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한다 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회화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죠. 집에 가서 배우죠. 길 가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죠. 모든 행동들이 다 사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은 그런 사회화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습득하고 또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뭐냐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정체예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정도, 깨닫고 있는 성질을 자아 정체성이. 나의 자아 정체성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과 남이 알고 있는 자신을 모두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화는 사회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전달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익히고 전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회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커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또 알려주고 또 커서 그 후대에게 알려주고 하면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죠. 사회화의 기능이고요. 다음 사회화의 유형입니다. 사회화가 일어나는 유형. 첫 번째, 재사회화. 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새롭게 다시 사회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를 다시 하는 거. 사회화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의 환경이 변화했거나 사회의 구조가 변화했을 때. 개인의 환경이 변화한 얘가 지위나 소속이 변한 거예요. 내가 직업이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교사였다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새롭게 배워야겠죠. 회사의 룰이라든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새롭게 배워야겠죠. 또는 소속이 바뀐 거야. 소속이 그러네요. 뭐 지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 재사회화. 사회의 구조가 변한 거야. 산업 구조가 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 사회였다가 산업 사회였다가 정보 사회로 바뀌었죠. 우리 사회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농부였는데 이제 농업을 하기가 힘든 사회가 됐어.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못 다뤄. 컴퓨터를 못 다루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정보 사회에 맞춰가는, 점점 새롭게 습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목이 좀 쉬었어. 예기사회화, 예비사회화.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대비. 미래에 속할 특정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규범을 미리 익히는 과정.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OT라고 하죠. 또는 뭐 신병들 알죠? 군대에서 이제 막 들어간 병사들에게 뭐 경례하는 방법이라든지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총 쏘는 방법, 수류탄 던지는 방법 등등등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신병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신병교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군인이 되기 위해, 군인을 적응하기 위해 미리 익히는 과정이죠. 그것도 역시나 사회화니까 예비사회 혹은 예기사회화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속해야 되고, 이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사회화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네 번째 갑니다. 어려운 점 없죠? 사회화 기관. 사회화 기관에는 첫 번째 시기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 형성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먼저 시기에 따른 구분하겠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유아기, 아동기 시절, 즉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로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정도. 그 나이대까지는 기초적인 걸 배우죠. 우리 유치원에서 뭐 수학 이런 거 깊게 배웁니까? 그냥 물건을 잘 정리하자. 뭐 오늘은 뭐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 생활 방식, 예를 들어 언어, 말, 혹은 예절, 의식주, 습관 같은 것 등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간이 바로 1차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있고요. 또래 집단 또는 촌락 공동체, 마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는 기간이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아동기 이후, 즉 학교를 입학한 이후가 되겠죠. 이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 규범을 사회화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에선 이제 드디어 수학, 국어, 뭐 체육, 미술,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 등을 익히고 내면화하죠. 그게 바로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많은 것들을 배우죠. TV를 통해서 뉴스,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익히고 접하고 배우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사회화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성 목적에 따른 구분 가겠습니다. 형성 목적, 첫 번째 공식적 사회화 기간. 공식적으로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형성된 기간이에요. 사회화,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보려면 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화가 일종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과정이 사회화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생각하면 돼. 학교, 연수원, 직업훈련원, 이런 교육과 관련된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간이겠죠. 하지만 사회화 기능을 갖추었어. 가족이라는 게 분명히 사회화 기능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예절 같은 것도 엄마 아빠한테 배우잖아. 그지? 근데 가족이 그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을 교육해야겠다 하고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한 거 아니잖아. 그냥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육아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목적이 다르죠. 또래 집단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법이라든지 뭔가 기술들을 익히죠. 대중매체도 뭔가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 사회화가 일어나니까 역시 2차적 사회화 기간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그럼 사회화 기간의 유형을 알아봤고요. 빠르게 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화를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화를 보는 관점. 자, 우리 과거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배웠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라고 넌지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이때 나옵니다. 자, 먼저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관점마다 달라요. 먼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자 기억을 해야 돼요.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사회는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 역할을 맡아서 그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거시적 관점 중에 기능론적 관점이었죠. 그럼 봐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화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습득하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데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가 되겠네. 그죠? 그럼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화를 좋게 보는 겁니다. 아, 사회화는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거다. 그럼 사회 규범은 전에 배웠다시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전체의 합의를 배우는 과정이 뭐다? 사회화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어야 돼. 좀 따로따로 봐야지 이해하기 쉬워서.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 기억합니까? 이 사회는 아주 불평등하다. 기득권층과 기득권층이 아닌 층,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서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 갈등을 통해서 빨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바로 갈등론적 관점이었죠. 거시적 관점 중에서. 그럼 봐봐. 사회라는 것은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나 규범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렇잖아. 기득권층이 이 사회 제도와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회화라는 건 결국에는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나 지식, 습득을 내면화하는 거죠. 기득권층을 위해 지식, 이 제도가 필요한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지배계층은 계속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은 또 피지배계층, 계급의 재생산화가 일어나겠죠. 사회화,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 결국 이 제도가, 이 규범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익히고 배워야 돼? 그들에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등론은. 그래서 이 사회화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거죠. 사회화는 지금 지배계층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배계층에게 종속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회 규범이라는 건 기득권층들만의 합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을 위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이 사회화를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으로서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관점이었죠. 기억나죠? 상황정의, 그지? 상황정의.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가 어떠한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한지. 내가 만약에 갑자기 수업 시간에 욕을 한다든지 친구와 싸운다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겠구나. 선생님에게는 예를 들어서 좀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예상을 하는 거지. 상호작용. 상대방과 상호작용.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결국에는 그 평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행동하고 결국엔 사회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고요. 결국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사회화를 보는 관점이 세 가지로 나뉜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